안녕하세요.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 어제 토요일까지 있었던 그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. 그렇게 달가운 소식들은 아니에요.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침공이 예정돼 있다든지 뭐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한 주였었죠. 그리고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7.5%. 이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YOY라고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어, 1년 전 대비입니다. 1년 대비, 1년 전 그 대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랐느냐. 그런 건데요.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요거를 얘기할 때는 이 YOY, year over year 이걸로 측정을 합니다. 요게 이제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요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게 일단 주식 시장 쪽에는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주식 시장 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적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런 때 되면 이제 특히 그 뭐 저런 사람 있죠. 뭐 닥터 둠이라고 해서 둠이 뭐 운명의 그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? 이런 때만 등장하는 그 매체들 또는 그런 논조로 얘기하는 사람들 뭐 크게 조정이 될 것이다. 뭐 그러면서 이제 각종 자기 근거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들이 과연 의미 있는가? 그리고 현재까지 주어진 걸 통해서 하나하나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플레이션을 보면요. 요거는 이제 그 BLA에서 발표한 겁니다. BLA는 뷰로 오브 BLS죠. 네, 죄송합니다. BLS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그 통계치를 발간하는 미국의 그 통계 기관인데요. 거기서 이제 7.5% 올랐다고 얘기를 했고 발표를 했고 항목별로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큰 항목이 에너지 커머디티즈 이렇게 돼 있죠. 이건 뭐냐면은 에너지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어떤 뭐 에너지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통 우리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에서 기름 사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fuel oil이라는 것은 뭐 난방유에 해당하고요. 그다음에 가솔린은 뭐 우리 다 아는 가솔린인데 요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. 46%, 46.5%, 40.0%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. 요거는 뭐 이유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, 천연가스인데요. 요거는 에너지 서비스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? 날 것으로 산다 그래야 되나? 그런 거 말고 어떤 그 전기처럼 이런 거는 좀 그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전기와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를 우리가 직접 사지는 않고 천연가스를 이제 파이프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쓰기 때문에 이쪽은 에너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도 천연가스가 무려 23.9%, 24%가량 올랐고요.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특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, 그 중고차 여기는 중고차를 미국에서는 물가에 산정을 시켰습니다. 근데 그게 또 40.5%나 이렇게 올랐습니다. 물론 이게 중고차가 40.5%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건 아니죠. 물론 많은 영향을 주지만은 왜냐면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뭐 100명이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은 그 중에 100명이 다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명만 사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 뭐 40% 올랐지만은 그게 바로 물가에 그 영향을 미쳐주지는 않겠죠. 그럼 이 7.5%라는 전체적인 거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?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게 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미국 경제가 80년대에 굉장히 안 좋았죠. 그때 그래서 뭐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도 어,
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그때 80년대 초반에 15%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점점 잡혀졌죠. 이때 했던 게 뭡니까? 그 아주 무지막지한 이자율 인상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거죠. 근데 그때 이후로 40년 만에 7.5%를 도달했다는 건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아주 그런 그 뭐라 해야 되나요?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. 그 이후에 대충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평균 이 정도인 거예요. 그러니까 대략 한 3% 내외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7.5% 갔다. 이거는 개발도상국 그런 국가의 개발도상국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벌어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당장 연준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쪽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 원인은 크게 이게 뭐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는 거니까요.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수요 쪽 원인은 3.5달러의 그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이 있었죠. 이게 이제 그 은행에 저 지급준비금을 늘려서 한 게 아니라 직접 재무부가 돈을 쏜 거예요. 그 뭐 저 조그만 중소기업들 고용 안전 프로그램, 그다음에 뭐 월 1,000불씩 주고 뭐 몇백 불씩 주고 등등등 해서 보니까 이게 대략 한 3.5조 달러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썼던 겁니다. 수요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소비를 해야 되겠죠. 수요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급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있었던 게 이제 탈탄소 정책이라고 하잖아요. 탄소를 줄이자 하니까 여기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어느 기업이나 그 생산을 이렇게 쭉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항상 저걸 해야 되죠. 그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죠. 이 투자에는 생산 설비를 새로 더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생산 설비를 고치고 뭐가 망가졌으면은 고치고 좀 뭐 쉽게 얘기해서 녹이 슬었으면은 기름도 칠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쪽에 에너지 쪽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이 탈탄소 정책 때문에 CO2에 대한 걸 줄이자는 이런 정책 때문에 요게 특히 에너지 분야, 석유, 뭐 천연가스 분야에서 굉장히 투자 금액이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그런 생산이 늘어나고 또 동시에 뭐 북미에서 저기 북유럽에서 바람이 안 불었다 그러잖아요. 그 일조량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양은 줄어들었고 저 수요는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전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연가스 또 원유 이런 거의 가격이 가솔린 이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졌죠. 그리고 중국에서 저기 LA로 가는 그 배들이 LA에 접안을 못하고 항구에 배를 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겼는데요. 그럼 그거에 대한 페드의 대응은 페드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. 하나는 고용을 극대화, 또 하나는 물가 안정. 페드는 디플레이션도 싫어하고 심한 인플레이션도 싫어하는데요.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럼 그걸 잡으려면은 결국에 페드가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그나마 수십 년, 100년에 가까운 역사에서 페드가 잘했던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 억제를 해가지고 그 정책이 이게 실패했는지 성공이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뭐 제 능력 바뀌고요. 어쨌든 물가 잡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.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페드의 대응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 억제를 하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. 그리고 공급은 페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돈을 푼다고 또는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인다고 해서
갑자기 생산을 많이 하거나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좀 글로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페드는 당연히 금리 인상 같은 페드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 힘을 이 도구를 가지고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는 이제는 뭐 이제 연준이 쭉 얘기를 했었죠. 그 파월 의장이 저 3월 16일 그 3월 15일 16일에 회의를 하는데요. 그 정기 회의가 있죠. 그 회의를 하는데 그때 올릴 것이다. 뭐 근데 얼마를 올린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그때 올리긴 올리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릴 것이냐 요거에 관련된 거겠죠. 네, 요 그래프는 이 매튜 클라인이라는 미국의 또 유명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도 많이 하는 기자분이 이제 한 건데요.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를 그 항목별로 이렇게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나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여기 제일 진한 색 이쪽에 있는 게 저겁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한 즉 중고차하고 새 차도 아까 보니까 많이 올랐죠. 거의 12% 정도 올랐고 중고차는 40% 올랐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오름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전체 이게 전체 인플레이션이거든요. 이렇게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히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다. 그다음에 이 파란 거는 에너지 관련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저런 거겠죠. 주유소에서 가솔린 가격 뭐 이런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하늘색 요거는 이제 식품 채소 야채 뭐 이런 거 집에서 해먹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체 한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런 거를 가격을 인플레이션을 왜 페드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냐?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이유는 그냥 단 하나죠.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특히 낮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드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닐까. 이것도 BLS에 나와 있는 아주 재밌는 데이터인데요. 이 밑에 가로축은 뭐냐면은 저겁니다. 그 1년 전 대비 인플레이션율이에요. 그다음에 요 세로축은 1개월 전 대비 인플레이션입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3%고 어떤 품목을 갖던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여기가 가로축은 30%고 그다음에 이 세로 이쪽은 3%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품목은 뭐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? 뭐 우리가 많이 사는 뭐 컴퓨터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컴퓨터의 가격이 여기에 있으면은 1년 전 대비 30% 올랐고 지난달 대비 3% 올랐다. 뭐 이런 얘기죠. 지난달에도 거의 7% 가까운 저 인플레이션 그게 있었으니까요. 그만큼 또 더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. 점이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뭐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다. 그러면 이렇게 원의 넓이가 큰 거는 이 중에 나는 뭐라 그럴까요? 뭐 임대료에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그 식품 이거 먹고 사는 거에 뭐 2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옷에 뭐 1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가 있겠죠. 그럼 그 크기를 요 원의 넓이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럼 여기 이제 이 보라색 요걸 보면요. 여기가 임대료, 의료, 교통, 뭐 교통비, 뭐 택시비, 버스비 이런 거에 관련된 지하철비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. 그게 제일 큰 전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보면은 1년 전 대비 대략 한 4%는 올랐어요.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.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죠. 1년 전 대비
난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방유나 가솔린 같은 게 1년 전 대비 40% 올랐고요. 지난달 대비는 한 0.4% 올랐던 겁니다. 이런 애들은. 그다음에 전기 천연가스 아까 말했고요. 그다음에 의복 신차 중고차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았는데 얘는 1년 전 대비 한 2% 정도 올랐네요. 그다음에 지난달 대비는 한 1.2% 정도, 1.3% 정도 오른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렇게 1년 전 대비, 지난달 대비 이거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요 차트 한번 이게 이제 매달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. 한번 쭉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체 미국의 흐름을 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나왔던 게 이게 뭐냐면은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해요. 이게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건데요. 요게 이제 요거를 뭐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광범위한 서비스 서베이를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요. 그게 아주 또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말에 나스닥, S&P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.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. 크게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생길 원유 유가 인상에 대한 우려, 그 다음에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건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게 예전에는 25 bps라 그러죠. 0.25% 올릴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 현재 상황을 보니까 물가 7점 인플레이션 7.5%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. 시장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굉장히 뚝 떨어졌는데 또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.